안녕하세요, 메타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펫 시뮬레이터 화면 아래에 있는 펫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나오고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창이 닫히게 되는 이런 G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결과물을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펫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이콘이 커지고요. 마우스를 뗐을 때 다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버튼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버튼이 작아지면서 가운데에 새로운 GUI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버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탐색기 창에서 스타터 GUI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위에 있는 리본바에 스크린 GUI가 생기게 되고요. 스크린 GUI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다시 탐색기에서 확인했을 때 스타터 GUI 밑에 스크린 GUI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리본바에서 이미지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게임 화면 좌측 상단에 이미지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미지 박스의 이름, 이미지, 배경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이미지 버튼을 탐색기에서 클릭해 준 다음에 속성창에 있는 네임 속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펫 시뮬레이터와 비슷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펫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제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할 때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홈 탭으로 간 다음에 도구 상자를 눌러서 도구 상자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의 카테고리를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검색에다가 펫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이미지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 위에 돋보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상세 창이 나왔다면 왼쪽 밑에 있는 더보기 버튼 점점점 3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Asset ID 복사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이제부터 이 이미지를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은 속성창에서 이미지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지워주고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Asset ID를 Ctrl V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게임 화면에서 펫 버튼을 보면은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버튼의 크기가 이미지 크기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흰 색깔 배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지우는 방법은 속성창에서 Background Transparency를 클릭한 다음에 숫자 0을 1로 옮겨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튼을 꾸미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펫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마우스로 눌러주고 일반 스크립트가 아니라 로컬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전부 지워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이 버튼을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사이즈가 커지게 만들어 볼 건데요. 버튼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알 수 있는 이벤트는 마우스 엔터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우스 엔터의 이벤트를 먼저 익명 함수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창을 넓게 보기 위해서 왼쪽에는 도구 상자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크기를 띄우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먼저 버튼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사이즈의 값을 줄 때는 벡터라는 값을 주는데 지금 제가 AI를 사용하고 있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컴퓨터가 주는 걸 쓰고 싶으실 때는 탭을 누르면 그 밑에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얘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UDIM2는 UI의 사이즈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에는 X스케일, 즉 X축의 스케일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X 오프셋입니다. 스케일과 오프셋의 차이는 스케일은 화면 비율의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오프셋은 절대값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컴퓨터로 하든 핸드폰으로 하든 태블릿으로 하든 X 오프셋으로 값을 입력해 주게 되면 이 아이콘의 사이즈가 절대 변하지 않게 돼요. 대신 굉장히 작은 핸드폰으로는 이 버튼 하나가 모든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버튼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100배의 사이즈가 될 거고, 마우스를 버튼에서 뗐을 때 버튼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튼의 원래 사이즈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담아서 사용해보도록 변수를 만들어서 두 번째 라인의 사이즈를 저장을 해줬습니다. 버튼의 사이즈를 키울 때는 버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 원하는 만큼 값을 추가해 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5번째 줄에 있는 이 숫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장해 둔 원래의 디폴트 사이즈를 넣어주고 이거에 위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셋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커지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원하는 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사이즈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니까 8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프셋 그리고 더하기 10을 해줘서 정사각형으로 커지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기니까 값을 넣는 부분은 다음 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버튼이 있고요.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이 커졌는데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버튼에서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 사이즈를 초기값으로 설정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버튼 위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는 마우스 인터라는 이벤트를 사용하지만 벗어날 때는 마우스 리브 이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원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버튼의 사이즈를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저장했던 디폴트 사이즈 값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다가 뗐을 때 사이즈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왼쪽 위에 우리가 만든 버튼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가 커지고 뗐을 때 다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이 커지는 게 조금 어색하죠? 이게 커지는 기준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끝을 기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앵커 포인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삼색기에 셋 버튼을 클릭하고 가운데 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버튼의 앵커 포인트 속성을 활용해서 가운데가 기준이 되도록 해볼게요. 버튼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UI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즉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 3가 아니라 벡터 2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0과 1의 중간값인 0.5를 주면 기준이 딱 가운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펫 버튼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고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창이 나오게끔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도구 상자에서 GUI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